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고점에서 코스피가 27%가량 떨어졌는데요.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인가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시장을 절대 떠나셔서는 안 되고요.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놔두면서 계속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시면은 앞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7월 들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AI 거품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논쟁, 지금까지 선행지수가 올라갔습니다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증시로 자금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폭이 더 컸던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 이것들이 주가 변동폭을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인가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가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AI 거품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 OECD에서 발표하는 G20 선행지수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6월까지 3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 증가세가 앞으로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3년 4월을 저점으로 올 5월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OECD G20 선행지수 하락한 걸 보면은 우리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도 머지않아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시 주변 자금도 지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전환점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 돈을 일을 시켜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뭐 채권 수익률, 뭐 부동산 수익률, 특히 그 코스피 주식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죠. 제가 선행지수가 상승할 때는 주식에다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하반기에는 선행지수 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뭐 현금성 자산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면은 아마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뭐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 반도체 수출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장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그냥 뭐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요. 아마 급락에 따라 가지고 조만간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반등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성 자산, 특히 그 단기 채권 같은 거를 좀 보유하고 계시면은 저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전 투자 사기를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은 주가가 뭐 급등했습니다. 물론 그 업종별로 차별화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전환점입니다. 이런 네. 시기일수록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대체 자산, 그다음에 각종 그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음과 상승 때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시기가 그 앞으로 3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좀 충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뭐 주가가 그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위기는 늘 기회였었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투자하다 보면은 미리서 다 사가지고 그런 거 중요한 시기에 현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주가가 급락하면은 언론에서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아주 그 싸진 자산을 더 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꾸로 예,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통의 시기가 앞으로 몇 개월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자산 중에서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채권보다 높고 특히 부동산 가격보다 높습니다. 늘 그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고요. 뭐 주식 비중도 일정 부분 보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는 뭐 작년이나 상반기보다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단기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비중을 좀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지난 상기 때 좀 강조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은 앞으로 그 주가가 싸질 때 부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시장을 절대 떠나셔서는 안 되고요.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놔두면서 계속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시면은 앞으로 그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까지 실전 투자를 했는데요. 각 기수마다 조금 강의 내용을 좀 달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1기에는 거시경제 중심, ETF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3기에는 뭐 업종 중심으로 담당 애널리스트를 불러가지고 업종 중심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 4기에는 그거를 모든 걸 결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제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흐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시장에서 자산 운용사 대표 몇 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지 합리적인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견해도 듣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업종 중요하죠. 반도체 업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또 반도체 담당 전문가를 모시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뭐 그 다음에도 제가 그 시기별로 중요한 업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또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업종, 뭐 종목 공부 이런 공부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기에는 거시하고 미시를 가능한 잘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수익, 그 다음에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일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기본부터 공부하고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